저희 집에 와서 바로 술 먹은 것도 아니고요. 인원은 한 8명, 9명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진짜 다 친한 사람들끼리 술 먹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뭐 일반인 지인분을 그 이후로 만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닌데 혼자 스스로 옷을 다 벗어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 분이 중간에 나오셨대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막 강요 없이 혼자 누구 하나 말릴 새도 없이 그냥 다 벗었어요. 위아래. 진짜 자기 스스로 그랬는데 그분은 글 적었는 게 내가 억지로 그렇게 무슨 하는 범죄자처럼 이렇게 적었던데 일단 그 친구가 지금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냐 제 생각은 돈 안 줘서 그래요.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줘서 녹취가 있다는데 공개하라고 하세요. 그 마지막에 그 K라는 분 집에 가가지고 막 벗고 게임하고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현타가 와가지고 근데 그분은 또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러고 원래 그렇게 노는 건지 뭔지 K 그 오빠는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돈 달라 한 거는 그냥 제가 카톡하다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달라고 막 이런 깽값 달라고? 아마 거기서 뺨 때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술 먹다가 막 뺨 때리고 이랬었어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나요. 오, 내가 실수한 건 없지. 네, 없죠. 그렇든 다행이고. 오빠, 근데 저 어제 그렇게 논 거 실수한 건가요? 제가 벗어서.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거기서 그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렸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카톡을 하고 저랑 며칠 동안이나 카톡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저 안 때렸어요. 본인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시는 게 맞아서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돈을 요구하셨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카톡 증거를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돼요? 보여주세요. 근데 맞은 거 맞잖아요. 아니 뭘 제가 여자를 왜 때려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랑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저랑 카톡을 왜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뭐 본인이 보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고소할게요. 근데 아니 근데 본인이 동의를 하셨는데 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그날 맞은 돈 요구한 거예요. 그 카톡 내용에 왜 본인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지까지 적혀져 있어요. 카톡 이름 읽은 것 때문에 본인이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돈 요구하셨잖아요. 카톡 이름 읽은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잖아요. 제가 맞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카톡 그 본인이 보여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여줄게요. 여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아니 본인은 지금 저를 무슨 그 타산을 만들고 그리고 여자까지 술 마시면서 때린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 지금 저를 뭘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본인은 저를 뭘 만들려고 이러시는 건데요? 또 그만하자고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증거도 하나도 없고 괴로우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날 완전 이상한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카톡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카톡을 보여줘도 되나 안 보여주면 안 되나 그것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지 마세요. 그럼 안 보여줄게요. 근데 앞으로 내 이름 언급하지 마세요. 보여주시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럼 보여줄게요. 본인이 동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어차피 오늘 자살할 거예요. 보여주세요.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쪽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네? 일단 방송이 꺼지고 나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네, 합의를 받고 그래서 서로 앞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기로 얘기를 됐어요. 카톡한 내용을 그 방송에 올렸고요. 카톡이 또 오셨네요. 카톡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200만원 모자란 것 같아요.
200만 원만 더 줘. 이거 안 되겠어요. 물음표. 보내드릴게요. 카미야, 보내드려라. 안녕하세요, K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분이 말씀하신 다른 BJ 두 분과 저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카톡 내용이 뭐길래 공개하지 않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게 많아 그것부터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제 관련된 치부가 아닌 그분의 치부와 관련된 것이기에 제 마음대로 저 살고자 마음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제가 폭행을 했고 억지로 그분의 옷을 벗겼다 라고 날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입었다 라고 하시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분의 치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전 절대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분이 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휴대폰을 보시길래 옆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무심코 쳐다봤는데, 카톡에 포텐 땡땡땡 이름으로 된 분과 카톡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포텐 땡땡땡 이라는 이름을 보고 전 익숙한 단어길래 포텐 땡땡땡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워낙 시끄러웠던 상황이라 다른 BJ들은 제 말을 듣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소리였고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자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속옷과 귀걸이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그분은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진행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편한 바지를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사과 속옷이라도 달라고 하였고 그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집으로 제 속옷을 들고 가셨습니다.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저에게 크로마치 왜 끼냐고 별로라고 끼지 말라고 하셔서 그럼 내가 너 거 한번 껴보자 라고 하고 껴본 것 뿐입니다. 그 후에 그분이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한 자리였는데 흔쾌히 귀걸이를 껴보라고 저에게 귀걸이를 주고 귀걸이를 낀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면서 웃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달 뒤에 왜 갑자기 속옷을 자기가 들고 있다고 저에게 사진을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날 너무나도 갑자기 제가 혼잣말한 걸 꼬투리 잡아서 카톡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술집 출신 여자라는 걸 폭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 포텐에서 일해? 너 술집 여자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 이름이 뜨길래 혼잣말로 포텐 땡땡땡 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BJ들은 듣지도 못했고 그분은 제가 그렇게 혼잣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떠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텐션이 올라가서 같이 놀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도 굳이 그분이 술집에서 일했다는 걸 이 좋은 분위기에서 다른 일행들에게 말할 이유조차 없었고 그분도 재미있게 놀고 계시길래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화가 났으면 바로 이야기를 하던지 그 술자리에서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음날부터 술집에서 일한 걸 제가 폭로했다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며 자살 시도한 사진까지 보내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저도 괜찮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들 취해서 자기들끼리 떠든다고 다 듣지도 못했다 라고 잘 타일렀습니다. 술자리에서 유쾌하게 말도 잘하고 친해졌다는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3, 4일 정도는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잘 지냈습니다. 자신을 폭행하고 억지로 옷을 벗긴 사람과 그렇게 며칠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시금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살 시도 사진까지 보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저로선
도대체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점차 심해졌고 그래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목매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면 차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앞서 시청자분들이 보신 내용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전 끝까지 이분이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카톡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공개하면 그분이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자살할 거다. 내가 죽으면 너 때문에 죽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무서웠습니다. 저 살고자 다 까발렸다가 더 일이 커질 것 같았고 그분이 진짜로 자살하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절 폭행범에 옷을 강제로 벗긴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제 이미지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욕 100번 먹었던 거 한 번 더 먹고 내가 참자 하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서로 언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그 일로 인해 일이 커져 제 지인들이 힘들어하고 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원하시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또 200만 원을 요구하셨지만 그것 또한 다 드렸습니다. 단순 협박인 줄 알았고 제가 돈을 주면 죄를 인정하는 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게 진짜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분 또한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보내주고 다음날 또 500만 원을 더 보내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 비밀을 지켜달라고 보낸 돈도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 돈을 받고 나서도 모자랐는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조금 받았냐고 한다면서 더 달라고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Hey Tori, it's me.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I'm walking away from the situation. 제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렇게 난 참고 견뎌야 하는 건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기사 등에 달린 글과 댓글을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에 말한 내용은 모두 증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태 많은 BJ나 유튜버 분들에게 예전 사건으로 저격당해서 욕먹고 날조로 인해 욕먹었어도 제가 했던 잘못이었고 업보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성범죄자라고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을 밝히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주제로 영상이나 방송으로 다루지 않고 고소를 하고 결과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에 대해 여러분들의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분의 악의적인 날조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해명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파악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러한 기사나 영상들이 부디 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번 사건에 있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저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한 업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자꾸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도록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팬분들과 가족 지인분들께도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진짜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정말 옷을 벗으라고 강요도 한 적 없고 저는 진짜 뭐 팬티도 벗은 적 없고요. 그리고 여자분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얘기한 거를 하나도 한 적 없고요. 저는 정말 찔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